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자, 또 이제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저희도 여러분들을 이제 슬슬 사랑하고 있는 언더스탠딩입니다. 오늘은 일단 생일 축하부터 한번 해볼까요? 네, 오늘 무슨 생일입니까? 지구의 생일이랍니다. 지구가 태어난 날은 아니고 네. 지구가 태어난 날을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지구의 날을 하나 만들었는데 제가 보기엔 이게 지구의 생일인 것 생일 같습니다. 그냥 하루 정해서 하루쯤 지구의 생일을 생각해보자. 그럼. 지구를 생각해보자. 우리가 안승찬 대표님의 생일을 축하하는 이유는 태어나느라고 수고했어. 그리고 살아있어줘서 고마워. 네. 앞으로도 잘 지내보자. 그 얘기잖아요. 그렇죠. 지구의 날이 그런 거예요. 네. 지구가 존재해줘서 고마워. 앞으로 지구한테 잘해줄게. 맞아요. 너도 우리한테 좀 잘해줘. 우리 잘해보자 앞으로. 예. 그 얘기니까 우리 생일 축하 한번 해봅시다. 알겠습니다. 우후. 네. 예. 네. 예, 오늘 생일 축하 기념으로 좀 어울리는 주제로 골라봤습니다. 네. 네. 최근에 미국에서 그 ESG 공시라는 게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ESG가 이제 친환경이잖아요. 네. 그런데 친환경과 관련해서는 요즘 세계적인 흐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개뿔 친환경 무슨 친환경이야 똑바로 해. 이거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야 그거 다 그냥 뻥이야. 없애. 라고 하는 흐름이 있기도 있고 예. 또 반대로 무슨 소리냐 이거 계속 가야 된다. 그렇습니다. 라는 흐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게 뭐 어디로 갈지에 대해서는 이게 결국 이제 합력이 돼서 어디로 갈 텐데 우리는 양쪽 다 알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쪽 친환경의 방향으로 우리가 차근차근 앞으로 계속 나아가야 한다는 다양한 규제와 예. 그 중에 하나가 미국의 금감원에서 네. SEC에서 최근에 기후와 관련한 공시를 의무화하는 규칙을 만들었대요. 요거 좀 영향이 꽤 있을 것 같아서 예. 뭐 지구의 날도 기념하고 아니면 이거는 어차피 어떤 변화가 있는지 우리가 또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가 지구한테 잘해줄 수 있는 게 몇 개 없습니다. 이런 거 이제 하나는 해야지. 네,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가 지구에게 주는 선물이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생각하고 어떤 변화가 배워봅시다. 있는지 좀 어떤 선물을 배워보려고. 준비했는지. 예, 그린피스 신지윤 전문위원님 네, 모셔서 모셨습니다. 분이 아주 전문가시니까 네, 저희는 이런 거 해도 막 그린피스에서 모셔옵니다. 글로벌 야, 근데 솔직히 머리 털라고 네. 그린피스 관계자를 처음 뵀습니까? 눈앞에서 2m 앞에 보는 건 처음이에요. 제가 좀 전에 그 미팅도 했는데 진짜 플라스틱을 안 써. 다 텀블러 쓰고 다르긴 다르더라. 그거 그린피스 관계자가 플라스틱 컵 쓰다가 예. 사진 찍히면 굉장히 당혹스럽거든. 아 그렇습니까? 네, 일단 모셔보겠습니다. 네. 그린피스의 신지윤 전문위원님,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야. 박사님도 축하하시죠? 지구의 날? 그럼요. 그린피스는 지구의 날 무슨 떡 돌리고 이런 거 안 합니까? 아니요. 그 정도는 그런 건 아니고 예. 오늘이 그냥 지구의 날이구나. 예, 왜냐하면 떡도 맞추는데 이게 환경에 오염이 돼요. 사실은 지구의 날 할 건 해야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지구를 도와주는 거야. 먹고는 살아야지.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합니까? 아닙니다. 사람이 뭐 하나라도 먹으면 그게 환경에 오염이 됩니다. 그죠, 박사님? 그렇죠. 어렵네요. 예, 네. 예. 박사님이 원래 여의도에도 오래 계셨고 여의도 리서치 센터에도. 정말? 정말. 어쩐지 사람이 약간 왔다 갔다. 냉랭하고 샤프하게 생겼어. 예, 그래서 지금은 그린피스에 계시는 네. 신지윤 위원님. 예. 오늘 저희가 배울 게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기후 공시 규칙 최종안을 발표했다. 근데 알기는 알아야 될 것 같으니까 네네. 그게 이제 이런 걸 공시해야 돼. 그리고 이거 공시하면 그 사실을 가지고 기업의 밸류에이션을 하게 돼. 그러면 적정 주가도 달라지고 우리 투자의 동향도 달라져. 네네네. 그러니 배워보자는 취지도 있잖아요. 네네. 구체적으로 뭐가 달라졌을까요? 뭘 우리가 알아두면 됩니까? 공시라는 거를 우리 이제 회계원리 첫 번째 시간에 대학 들어와서 배우면은 뭐 경영의 언어다 이렇게 이제 배우면서 예. 이게 상업 부기가 아니라 좀 철학적으로 접근을 하거든요. 근데 조금 더 어려운 얘기일 수 있으나 우리가 이제 투자자 말씀을 하셨으니까 사회자분께서 결국은 기업에 대해서 알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알 수 있는 방법이 기업 방문을 하거나 남이 쓴 리포트를 볼 수도 있지만 네. 기본적으로는 이제 재무제표를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업보고서 기업. 그런데 이제 사업보고서나 재무제표를 보는 데 있어서 하나의 원칙, 무엇을 공개해야 되고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된다 예. 하는 게 정보 공개 기준이죠. 그게 또 회계 원칙일 수도 있고. 그렇죠. 네. 예. 이제 말씀드리면은 소위 기후 관련 정보라는 거는 지속 가능성 정보 중에 하나지만 이제까지는 비재무 정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이거를 재무제표나 사업보고서에 넣어서 이거를 볼 필요까지는 없었다. 안 넣었다 그동안엔. 예. 예. 근데 점차 이제 이 기업들의 활동에 있어서 기후 변화가 실질적인 위험 음흠. 혹은 위험의 또 이면에는 기회가 있잖아요. 예. 이런 측면이 커지다 보니까 이제는 그러면 기업들이 기후 변화로 인한 위험 기회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리고 지표상으로는 이 기업이 얼만큼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배출하고 있는지 그것도. 예, 이런 부분들을 소위 말해서 의무적으로 공개를 해라 라는 컨센서스가 글로벌하게 형성되는 거였고요. 예. 미국에서는 이제 상장사의 이제 상장 업무를 전반적으로 주관하고 총괄하는 SEC가 증권거래위원회가 기후 관련된 규정만 따로 요번에 이렇게 안을 만들어서 통과를 시킨 거죠. 이렇게 되면은 네.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기업들이 원하는 정보만 공개를 하고 원치 않는 정보들을 숨겼다고 하면은 소위 말해서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서 이거는 투자의 리스크가 커진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이 이런 정보 공개 의무화를 통해서 축소될 수 있다. 일단 이런 의미를 먼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그럼 아무 기업이나 우리가 아는 어떤 기업이 이런 그 공시가 의무화됨으로써 과거에는 안 하던 공시를 이제 해야 되는 게 있으면 예를 들면 뭘 하게 됐을까요? 뭐 삼성전자, 포스코, 뭐 아마존, 애플. 뭐 미국이니까 애플 같은 데들은 뭐 하게 될 텐데. 예, 뭘 하게 될까요? SEC의 규정에 따르면은 7억 달러 이상 시가총액 기업들은 이런 걸 해야 된다라고 명시가 7억 달러. 네. 얼마 안 되죠. 우리는 아직 아니네. 되게 희망합니다. 네. 간당간당한데. 이제 삼성전자, 아직은 안 포스코 비롯한 뭐 금융주주, SK텔레콤 이런 회사들이 그러네요. ADR 형태로 미국에 상장이 돼 있고 쿠팡 이런 회사는 직상장이 돼 있죠. 시총 1조 남짓 넘으면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뿌리니까. 다 해당이 되는 기업들이죠. 7억 뿌리니까. 네. 지금 SEC에서 이번에 통과시킨 안에 따르면은 2026년, 2025년도 회계년도에 대한 실적을 2026년도에 보고할 때 이런 거를 보고해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중요한 건 한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사실은 이제 온실가스 배출량이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 말씀드린 삼성전자를 비롯한 여러 기업들이 온실가스 배출량 이미 공개를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직접적인 배출량 스코프 1이라고 그러고요. 그 내가 제품을 생산할 때 쓰는 전력을 만드는데 발생하는 배출량을 스코프 2 간접적인 배출량이라고 하거든요. 스쿠프라고 부릅니까? 스코프. 제가 뭐 발음이 좀 이렇게 좋진 않아서요. 아니 이거 뭐 알아둬야 어디 가서 저도 아는 척하기 때문에. 스코프. 스코프 1은 직접 우리 공장에서 배출하는 거. 스코프 2는 우리 공장으로 들어오는 전기가 있으면 그 전기 만들 때 배출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너무 정확하십니다. 네. Exactly. 스코프 3도 있겠네요. 그게 이제 관건, 변수, 논쟁점인데요. 스코프 3라는 거는 애플의 예를 들자면은 많은 부품 회사들이 앞단에 있고 그 앞단에 또 광물 회사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있죠. 이들이 나의 공급망이 내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 부품 공급 업체조차도 계산해서 한편으로는 내가 만든 아이폰이 폐기될 때까지 전 과정에서 쓰이는 이 전 과정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개하라라는 게 스코프 3인데요. 스코프 3 배출까지가 초안에 잡혀 있었지만 이번에 한 2년여 진통 끝에 나온 최종안에는 빠지게 됐습니다. 그거는 안 해도 되는 걸로. 나중에 추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뭐 유럽이나 글로벌 기준에서 스코프 3를 포함하는 안이 여전히 유효하지만 적어도 미국에서는 이번에 일단 빠진 걸로 시작을 합니다. 의무는 빠지는 거고. 의무는 빠집니다.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은 게 왜냐하면 예를 들면 그 기후 환경 변화가 되게 강해졌어요. 그래서 뭐 탄소 배출이나 뭐 너는 너무 많이 하면 안 돼. 그런 게 규제가 강해지면 그러면 요거는 그냥 거래처에 네가 만들어서 납품해. 네 거는 그냥 괜찮잖아. 넌 안 보잖아. 슉 넘기면 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구멍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그런 부분이 사실 계속 우려됐기 때문에 스코프 3 의무화해야 된다.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연결 재무제표 중심이 아니라 약간 단독 재무제표 중심의 아직도 갭 GAAP를 쓰고 있는 회계 기준이 그렇거든요.
사실 이제 IFRS는 연결 기준 위주고 미국은 단독 위주이기 때문에 미국이 아직 스코프3를 의무화시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처음에 조금 도망갈 수 있는 구멍들이 많이 생기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근데 왜 이렇게 하느냐? 예. 공화당 화석연료 관련된 쪽에 기업들의 반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소송으로 갔을 때 실제로 그러니까 SEC 입장에서는 이제 패소할 수 있는 그런 리스크가 크다라고 내부적으로 결론을 냈다. 이렇게 저희는 관측을 하고 있고요. 예. 그러나 뭐 스쿱3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럽이나 글로벌에서 여전히 의무화하는 나라들이 많기 때문에 네. 미국 상장회사에 대한 미 SEC의 규정으로 전체를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아까 이제 질문 처음으로 돌아가서 두 가지 정도가 더 미국 SEC 안에서 이제 무엇을 공개해야 되는지 남아 있는데요.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배출량 외에 두 번째는 그거 같습니다. 즉 우리가 ESG에서 얘기할 때 거버넌스인 G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예. 기후 변화와 관련해서 해당 기업 너희들이 어떤 식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소위 말해서 그 대응 방식에 대해서 밝히라라는 거고요. 그 대응 방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커미티를 만들고 어떤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에 어떤 이행하는 과정에서 뭐 잘 됐을 경우 어떻게 공개를 하고 뭐 못됐을 경우에 어떻게 수정을 하겠다. 사실 이런 소위 말해 KPI에 기후변화 대응 관련된 목표를 설정하는 부분들, 운영하는 방식 이런 것들을 공개하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미국의 좀 특이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재무제표의 영향인데 재무제표의 영향이요? 재무제표 영향 그렇습니다. 토탈 아이템이라고 미국에서는 설명을 하는데요. 자산 총계나 이제 대차대조에 있는 거죠. 혹은 이제 뭐 매출액, 영업이익 이런 재무제표에서 굵직한 항목들을 토탈 아이템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이쪽에서 1% 변화가 기후 변화로 인해서 초래된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재무적으로 반영을 시키고 주석사항에 그 내용을 소상히 기록해라라는 거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거 조금 이해가. 이렇게 그러니까 앞에 거는 예. 이게 배출량이나 이런 거는 그냥 우리가 배출 얼마나 했어. 네네네네. 그거는 뭐 그냥 공시사항으로 그냥 공시하면 될 것 예, 같은데 지금도 하는 데들이 많고. 뭐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지. 계산해 주는 데들도 요즘 업체들이 많으니까 그건 알 것 같은데 숫자 재무제표에 이게 들어간다는 게 그게 네네. 어떤 예를 들어 봐 주세요. 예를 들어서 예. 석탄발전소를 운영하는 전력회사가 매년 연말에 이제 분기 실적 반영할 때 반영할 수도 있겠지만 1년 단위로 얘기한다고 우리가 기후변화 관련된 건 1년이 될 가능성이 크니까 매년 연말에 이 자산 가치를 발전소의 석탄발전소의 가치를 산정을 할 때 결국은 이 발전소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경제적 이윤,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합리적으로 산정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렇죠. 근데 이 비용과 이 앞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경제적 이윤에 있어서 기후변화로 인해서 기후변화 대응 때문에 석탄발전소의 가동률을 줄여야 되는 어떤 규제가 분명히 존재한다. 예. 라고 하면은 이 발전소의 자산 가치가 줄어들겠죠. 예. 그리고 이거를 더 유지 보수를 위해서 비용이 더 들어가야 된다. 예. 라고 하면 그것도 비용이 들어가겠죠.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이 자산 가치의 변화가 초래될 텐데 네네. 그게 만약에 자산 총계 1% 이상으로 집계가 되었다라고 하면은 이걸 손익 항목을 반영을 시키고 왜 이렇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냐에 대해서 주석상 노트에다가 자세히 써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은행으로 치면 대손 충당금 쌓아라는 얘기고 맞습니다. 네. 아파트로 치면 장기수선 충당금 쌓아놓으라는 얘기처럼 들리네요. 네. 맞습니다. 아니면 기존에 있던 걸 일종의 감가상각이 더 된다. 네. 더 빨리 된다고 하면 감가상각이 더 많이 되는 이유도 기후변화 때문이고. 그러니까 내용연수란 부분이 당연히 줄어들 수도 있겠죠. 왜요? 내용연수는? 예를 들어 우리는 처음에 20년짜리라고 봤는데 예. 석탄발전소 하나 지어졌을 때 가정입니다. 근데 이제 노후화된 석탄발전소를 빨리 폐쇄시키라는 법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생긴다. 주법이 생긴다라고 하면은 20년이 아니라 10년이다 그러면은 이거 1년에 뭐 정액으로 현실적인 나눠서 얘기네요. 하다가 갑자기 줄어들면 늘어나겠죠. 그거는 새로 닥치는 규제를 예상하라는 겁니까? 아니면 현재 존재하는 규제만 반영하라는 겁니까? 아니면 규제 이외에
지구가 온난화되면 우리나라 평균 기온이 3도 올라가면 뭐 사과도 못 사 먹고 농사 못 짓고 하는 다양한 그런 변수가 우리 공장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수 있잖아요. 비가 많이 내린다든가 뭐 그런 것까지도 반영하라는 뜻입니까? 설령 기후 변화가 아니더라도 자산 가치를 매년 정밀하게 측정해야 되는 거는 기업과 회계법인이 하는 일이죠. 원칙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기후 변화 위험이 현실적인 위험으로 드러나게 되니까 이런 일들이 앞으로 잦아지게 될 텐데 이런 것들이 1% 이상이면은 앞으로 2026년부터는 공개를 해라. 꼭 해. 이건 이제 미래 얘기가 되겠죠. 근데 3번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기후 변화에 있어서 우리가 전환과 이제 전환 위험과 물리적 위험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전환 위험은 소위 말해서 석탄이나 가스를 줄이고 풍력이나 태양광을 늘려라라는 이런 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리스크고요. 그런 과정이 노출된 기업들이 있겠죠. 있겠죠. 석탄 발전소가 바로 그거죠. 그렇습니다. 물리적 위험이란 거는 특정 기업을 말해서 죄송할 수도 있지만 2022년도에 태풍 흰남도로 인해서 우리나라 포항에 있는 큰 제철소가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어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물리적 위험이라고 노출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기후 변화로 인해서 지구가 온난화된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과학적 증거로 인해서 과학적 증거가 점점 드러나고 있으니까요. 결국은 물리적 위험 때문에 어떤 기업 혹은 국가가 이제 입을 경제적 피해 이런 부분들이 커지게 될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런 것도 사실은 재무제표에 반영될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다만 미국이 빠져나갈 구멍들을 아까 좀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은 이런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마찬가지로 공개하라는 데 있어서 미래의 어떤 변화에 대한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되게 좀 보수적인 가이드를 뒀어요. 보수적이라는 건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안 해도 되는. 상상력 많이 발휘하지 마. 거의 진짜 닥친 위험만 반영해. 그런데 이제 TCFD라고 기업과 특히 금융기관이 무엇을 기후 관련된 거를 공개해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의 약속인데요. TCFD에 따라서 지금의 미국, 아까 ISSB, 유럽이 정보 공개 기준안을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TCFD에서 권고하는 거는 기후변화 미래 상황에 대한 시나리오까지도 공개하라는 건데 그런 거 부분들이 ISSB나 아직 유럽에는 유효합니다. 단 미국은 조금 그 부분에서 비껴나간 정보 공개안을 이번에는 발표했다. 좀 전에 ISSB 뭐 이런 2% 모르는 단어가 등장했는데요. 네네. 그건 뭡니까?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무슨 지금 미사일 이름 같아요. ISSB도 있고 무슨 EU 것도 있고 뭐 그런 거 같은데. 조금 전에 1분 전에 하신 그 말씀 못 알아들었어요. 죄송합니다. 네. 우리 이제 IFRS는 이해하실 것 같고요. 국제 회계 기준. 맞습니다. 네. 인터내셔널. 네. 딱 거기까지 알고 있습니다. 밑에 지금 자막으로 나가고 있죠. 그럼 이걸 어떻게 다 일일이 외우고 다녀요? ISSB는요. I는 인터내셔널 똑같고요. IFRS에서 S가 지속 가능성, sustainability, 그다음에 S가 스탠다드, 지속 가능성 기준에 대한 B 모두 위원회입니다. 지속 가능 정보 공개와 관련된 공개안을 만들고 의견을 수렴하고 모든 일들을 진행하는 그게 ISSB인데요. 어디 있는 위원회예요? 거기서 국제적인 룰이나 규제나 이런 걸 제안하거나 만들거나 하겠네요. 유엔 산하에 있는 건가요? IFRS라는 재단에 산하에 있는 거고요. ISSB에 이제 뭐 글로벌리 위원들이 주요한 위원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교수님도 포함되어 있으시고요. 회계를 할 때 이런 거를 반영해라고 하는 걸 요구하는 혹은 스터디하는 그런 위원회. 근데 이제 이 ISSB에서 작년 6월 달에 글로벌 지속 가능성 정보 공개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안과 기후만 딱 띄어서 기준안 두 가지를 작년 6월 달에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조용히 있다가 딱 발표한 게 아니라 우리 이런 초안으로 할게. 초안을 이미 2022년도에 내고 그거에 대해서 각국의 의견을 다 받아서 어떻게 우리가 그럼 이걸 수정할게 라는 것들을 다 오픈해서 보여주면서 2023년 6월 달에 그 안이 나왔어요. 이 안에 따라서 한국 정부도 KSSB를 만들었어요. 이미. 한국회계기준원에. 그래서 KSSB에서 한국판 지속가능성 정보 공개 그중에서도 기후와 관련된 정보 공개 기준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거는 되게 권위 있어서 다 따라야 되는 위원회인가 봐요. 이게 그냥 본인들끼리 예, 그렇죠. 그냥 동호회가 아니라. 예. IFRS가 우리나라도 채택돼 있지만 한 140여 개 국가가 채택돼 있고요. 예. 그래서 IFRS가 제정한 이 기준이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투자도요. 뭐 한국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한국 투자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예. 회계가 전 세계 공통이어야 그렇죠. 투자를 하고 보죠. 그렇죠. 네. 삼성전자와 TSMC를 비교하려고 하는데 싱가포르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한국 따로 대만 따로 회계 기준에 따라서 기후변화와 관련된 걸 따로 반영시키고 있다라고 하면은 또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번거롭뿐만 아니라 사실은 정보의 비대칭성을 더 확대하는 요인이고 공평하지도 않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ISSB가 S2S1 즉 지속가능성 정보 공개에 관한 포괄적인 안과 기후에 관련된 표준안을 만들었고요. 예. 한국도 이를 보면서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정보 공개 기준안을 발표를 합니다. 4월달 총선 이후라고 그랬으니까요. 뭐 방송이 지금 나갈 때쯤 총선 끝났으니까. 네, 나올 수도 있고요. 네, 뭐 몇 차례 연기가 됐는데 연기되는 쪽에서 이유를 사실은 미국의 SEC안이 최종 발표안이 늦어지고 있으니까 미국안을 좀 보고 하겠다. 우리는 뭐든지 미국 보고하지 항상. KSSB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 KSSB가 그런 이야기를 하셨죠.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이 친환경 규제와 관련한 시어머니들이 네. 단일화되어 있으면 그냥 그쪽이랑만 얘기하면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미국의 SEC도 따로 놀죠. 네. 유럽의 어떤 기관인지는 모르겠지만 거기도 또 따로 놀고. 놀 거 아니겠어요. 예. 유럽은 EU에서 EU에서 하나의 법제화를 통해 갖고 음. EU 국가 전체적으로 우리 이런 지침이 있으니까 네. 따로. 그렇죠. 그런 그건 이제- 또 다를 거고. 네, 오늘 또 그렇습니다. 얘기해 주신 ISSB. 네. 이게 뭐 저 이슬람 테러 단체가 아니라 설명을 해 주셨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회계 기준을 만드는 곳이라고. 근데 그것도 그냥 그분들이 그냥 만나서 차 한잔 하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다 따라야 된다면서요. 그게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ISSB에서 무슨 가이드라인 냈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네. 그럼 미국은 그걸 잘 따라서 지금 만든 거예요? 아까 설명해 주신 예. 미국의 그 제도화가 그러니까 따를 테니까 좀 단일화해서 왔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선택권을 주면 이렇게 많아 왜 이렇게. 사실은 이게 더 많았습니다. 근데 통일된 기준이 필요하다라는 분명히 의견이 있어 여기까지 온 건데요. 예. 일단은 질문 주신 내용부터 말씀드리면 미국은 조금 심하게 말하면 좀 멋대로인 경향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예. IFRS 회계 기준이 전 세계 국가가 140개 정도 나라가 채택을 하고 있지만 네. 이 나라는 아직도 갭이에요. 네. 우리는 개별 기업만 중심으로 한다. 그렇죠. 연결 기준 필요 없어. 미국은 미국만의 그런 회계 제도도 그렇게 쓰고 있는데 예. ISSB는 ISSB고 우리는 우리 나름의 정보 공개 비재무 정보에 대한 정보 공개 기준안을 만들어 갈게라고 하는 거죠. 트럼프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파리 기후변화 협약을 탈퇴를 하고 예.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니까 다시 들어가고. 복귀를 하고 예. 우리 입장에서는 좀 어지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일론 머스크가 빨리 화성 가는 기술을 만들어서 통일시켜 미국인들만 빨리 보냈으면 좋겠어. 빨리 가라고. 너희들끼리 화성에서 알아서 하라. 거기만 다른 단위가 많잖아요. 피트 이런 거. 내 말이. 피트, 마일. 그 자기들만 쓰잖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ISSB 안은 권고예요. 예. 권고고 이런 글로벌 표준안이 가장 합리적인 것 같으니까 여러 국가들이 얘기해갖고 따르셈. 네, 이거를 따르셈. 음. 그럼 우리나라는 그래 그 따르고 싶은데 미국 하는 이거는 보고. 제 뇌피셜일 수도 있지만 네. 재계단체에서 혹은 뭐 철강협회에서 이렇게 그대로 가는 거는 조금 우리나라 제조업 경쟁력에 부담스러울 수도 수 있으니 조금 유예해서 갑시다. 미국의 스쿠프3를 뺀 걸 보세요. 이런 얘기들을 하실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적당히 조율을 해서 최종안을 내려는 그런 입장인 걸로 추정이 됩니다. 저희들 뇌피셜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미국의 SEC도 또 약간 다른 기준, 유럽에서도 또 좀 다른 기준을 내놓고 있는 중이다. 유럽은 자세히 설명을 안 드렸지만 가장 강력한 기준인데요. 그럴 것 같아요. 유럽인들은 그거 민감하니까. 규제가 최고의 수출품이잖아요. 거기는. 너무 세게 얘기했나? 아니 뭐 얘기가 맞는 말이죠. 뭐 높은 세율 그에 따른 뭐 복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어우러지는 거니까 네. 중요한 걸 좀 빼먹은 것 같은데 미국의 어떤
SEC 안에 배경, 네. 철학은 투자자 입장이거든요. 네. 외부의 기후변화 대응, 아까 말씀드린 물리적 위험, 뭐 전환 위험, 이런 제도 변화가 기업에 미칠 영향 관점에서 중요한 거를 공개하라. 이 관점이고요. 예. 아웃사이드 인. 예. 근데 유럽은 이 아웃사이드 인 외에 기업이 외부 환경에 미칠 영향, 그게 지속 가능성 전반.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뭐 기후 외에도 뭐 인권이나 생물 다양성이라고 하면 뭐 꿀벌부터 해갖고 예. 숲부터 해갖고 이런 내가 것들 이 있지 않습니까? 공장 지으면 숲에 예.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 같아. 뭐 이런 그렇죠. 것들 등등. 반대로 기업이 외부에 미칠 영향까지 인사이드 아웃. 이 이중 중대성의 관점에서 모든 걸 공개하라라는 게 유럽이에요. 엄청 세네요. 그러면 유럽 어렵죠. 네. 야, 근데 그거는 공개를 하라고 해도 어떤 영향이 있을지 꿀벌을 인터뷰할 수도 없고 참 우리 생각에 괜찮은 것 같아. 어렵네. 우리 생각에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안 됩니까? 별일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참 애매하네 이런 생각 들겠네요. 뭐 이제 단계적으로 대기업부터 시행을 하고 이런 걸 하겠다는 걸 좀 예고한 지 오래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우리라는 표현은 아니고요. 여의도에 계신 투자자분들이 사실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보고 투자를 하고 계시진 않은데 네. 예.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라는 쪽에서 기업의 ESG 활동을 자세하게 사실은 이렇게 사업 보고서처럼 써서 이미 내고 있는 게 예. 최근의 트렌드예요. 우리나라만 해도 200개 이상 기업이 매년 한 6월, 7월, 8월 되면은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내거든요. 근데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에는 원칙과 물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기준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예. 대기업들은 대비를 하고 있죠. 유럽이 이렇게 변하고 미국이 이렇게 변하는데 유럽의 비즈니스를 하고 미국에 상장돼 있는 회사 혹은 캘리포니아도 따로 캘리포니아만의 기후 공시안을 가져가거든요. 그럼 캘리포니아에서 얼마 이상의 매출을 일으키는 회사는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안 그러면 과징금을 내거나 그렇게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도 자율적으로 공시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뭔가 의무화가 됐어요. 네. 근데 말씀하셨던 대로 뭐 인사이드 아웃 우리가 예. 미칠 영향에 대해서 혹은 우리가 생각해서 이런저런 영향을 반영했어요. 예. 근데 그게 뭐 예를 나중에 축소된 걸로 드러났다거나 네. 혹은 꿀벌을 사실은 많이 죽이는 건데 네네네. 우리는 괜찮을 속였다거나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냈어요. 네. 그러면 의무 사항이 되면 그게 소송의 그 근거가 됩니까? 집단 소송, 의무사항이 투자자 소송의 근거가 된다라는 게 지금 그 문제겠네. 예, 그 미국에서 화석연료 기업들 공화당 측이 반대하는 가장 강력한 이유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율은 그래도 우리는 그럴 줄 알았는데 미안, I'm sorry 하면 되는데 예. 투자자들한테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파장 이게 사실 가장 두려운 부분이 될 수 있겠죠. 법률 리스크고요. 사실 이제 이거와 관련해 갖고는 회계법인, 인증기관 이런 쪽도 부담을 갖고 있죠. 예. 본인들이 가서 검사하고 도장 찍어줘야 그렇죠. 되니까 예. 사실인지 아닌지에 예, 대해서. 그렇죠. 한쪽으로는 큰 비즈니스 기회지만 한편으로는 분명히 리스크도 있는 거죠. 야, 이제는 곤충학자가 회계법인에 입사하고 막 그렇겠다. 유럽 쪽에서는 예, 그런 쪽의 변화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 거는 조금 워낙 뭐 미국이 큰 시장이긴 한데 하여튼 좀 약하게 된 거고 네. 전체 글로벌 유럽과 글로벌한 스탠다드는 미국보다는 좀 세고 네. 그 말씀하셨던 스콥 3 뭐 이런 네. 것까지도 다 하고 인사이드 아웃도 하고 인사이드 아웃까지는 아직 아니에요. 말씀드리자면은 네. 지금 뭐 싱가포르나 일본이나 우리나라의 KSSB 앞으로 나올 예. 기후 관련된 공시안은 거의 투자자 관점에서 외부 효과가 기업의 재무적 영향에 어떻게 미치는지 중대한 걸 공개하라. 이런 아웃사이드인 관점이고요. 그러나 이제 지속 가능성과 관련된 포괄적으로 가야 되는 건 다음 스텝이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ISSB도 지속 가능성 포괄과 그다음에 기후 관련된 거를 작년 6월에 발표했지만 예. 다음에 뭘 할지 그게 인권, 생물 다양성 이런 거에 대한 정보 공개 기준안을 내겠다라는 예. 일정을 갖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조금 이제 생물 다양성 이슈 이런 부분들이 의무화될 때는 외부 효과로는 부족할 거고요. 당연히 인사이드 아웃, 꿀벌에 미치는 영향. 이중 중대성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이슈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야, 그렇겠네. 이렇게 듣다 보니 규제가
엄격할수록 좋은 게 아니네요. 엄격하기만 하면 말씀드렸듯이 어차피 다 못 맞추니까. 튕겨나가죠. 네, 그러니까 너희도 다 못하는데 뭐 못하는 게 뭐가 문제야? 라고 생각할 거니 차라리 하는 기업은 하고 못하는 기업은 못할 수 있는 그런 적당한 허들을 만들어줘야 차라리 기업들 사이에 경쟁도 유발시키고 못하는 기업은 또 못하는 기업들끼리 또 이렇게 모이게 되지. 아무도 뭐 못하는 건데 뭐 못하는 게 뭐가 부끄러워라고 하면 그건 좀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은 드네요. 근데 대부분의 이제 우리나라 이제 대부분이나 대기업, 시가총액 대형주라고 보이는 기업들은 탄소 중립, 2050년까지 뭐 탄소 중립, 뭐 그 가운데 경내에서 2030년까지 몇 %, 감축, 국가의 감축 계획과 유사한 기업들마다의 감축 계획들을 이미 발표를 했어요. 예. 근데 이제 이번에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 정보 공개 의무안에는 그런 것들을 의무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과정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걸 정확하게 모니터링해서 발표를 한대요. 진행 과정을. 네, 그래서 결국은 기업들도 사실 저도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어떤 기업들을 만나서 보면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도 있어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예. 뭐 예를 들면은 만들고 기업이 정답. 예. 띵동. 그런 기업은 예. 내부 탄소 가격 제도라는 걸 운영하는데 네. 기업이 투자 의사 결정을 할 때 이 프로젝트가 탄소 배출을 한 프로젝트다라고 하면은 대부분의 탄소 배출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그 회사 입장에서는 네. 이게 2030년에 2040년에 탄소 배출을 얼마 할지 예측을 해서 그때 탄소의 가격이 톤당 얼마다라는 걸 반영을 시켜서 사업 타당성을 계산해 그렇죠. 와라. 이 프로젝트의 IRR을 계산할 때 반영을 시키고 있어요. 이거를 어쩐지 신규 사업을 못 하더라. 뭐 할 때 그러니까 돈 버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네. 탄소 배출도 비용이라고 생각하고 컨셉을 넣어서 나중에 진짜 그게 과태료 날라올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까? 아니, 이 합리적인 방향이에요. 회장님의 어떤 성견지명과 의지로 가는 것도 있겠지만 예. 너도 들어와라. 같이 프로젝트 해야 되는데 계산 같은 안할 수 라인에서 없다 해야 이거죠.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아까 스코프3에 대한 배출량에서 공급망에 대한 얘기를 하듯이 예. 비즈니스를 할 때 글로벌 파트너가 요구를 하는 부분을 외면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ASML이 한국 삼성전자한테 EUV 장치를 팔려고 하는데 예. 진실이 재생에너지를 해야만 하는 건지 안 해야 되는 건지 예. 이게 지금 논쟁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논쟁인 만큼 중요한 어젠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된 부분이 예전처럼 그냥 비재무 정보로 놔둘 수 없는 건 분명하고 예. 정보 공개를 뚜렷하게 하는 게 필요할 수밖에 없다. 미국은 이번에 미국의 SEC가 그렇게 하라고 해서 언제부터 시작한다고 이미 하고 있는 기업들은 없죠 글로벌리. 2026년에 2025년 회계년도 실적을 2016년도에 공개할 때 네. 그때부터. 네. 그러면 올해 내년 다음년 3년이네요. 올해 내년인데 그렇죠. 일단 뭐 내년 내후년은 바로 초니까 2026년 초가 될 테니까. 우리나라는 그럼 어떻게 될 걸로 예상하십니까? 우리도 곧 발표한다면서요? 네, 우리나라 발표하는데 조금 결이 다르긴 한데 우리나라 이제 기업 지배 구조와 관련된 쪽에 의무 공개가 시행이 되고 있고요. ESG에서 지인데요. 거래소에서 별도 공시를 하고 있고 예. 이와 관련된 쪽은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로 가름을 하려는 듯했어요. 2019년 정도에. 그래서 이거를 언제부터 2025년부터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의무화하는 걸로 상장기업부터 시작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는 기업이 원하는 자발적 공시. 이 때문에 좋은 얘기 들어가는 거잖아요. 좋은 얘기 주로. 예를 들어 그래도 많이 그런 부분들이 개선은 됐지만 예. 사실은 이 지금 얘기하는 ISSB 유럽 혹은 미국에서 말하는 스탠다드에 부합이 안 되기 때문에 예. 결국 KSSB로 의무화를 시켜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언제부터 할 거냐에 대해서는 ESG 의무화 즉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 의무화 일정보다 1년 이상 늦춰진다. 즉 2026년 이후로 늦춰진다만 나와 있고 시작이 2026인지 7인지 8인지는 아직 미정입니다. 근데 2026이 되면은 뭐 지금 우리가 사실은 비교를 하는 나라가 주로 하는 나라가 일본, 뭐 싱가포르, 홍콩 뭐 이런 나라들이 될 텐데요.
기업이나 투자자나 뭐 기업의 어떤 경쟁 전선이라든지 투자 관점에서도 우리가 1, 2년 늦게 되는 그런 결과죠. 다른 데보다. 다른 데는 먼저 해요? 일본, 싱가포르, 홍콩은? 네, 2025년이 뭐 대체적인 컨센서스입니다. 똑같이 하네요. 그럼 미국 SEC 1년 빠른 거죠. 2026년도에 2025년 실적을 가지고 하니까. 미국보다 빨리 해요? 네, 올해 거를 가지고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가지고 의무화를 한다면서 시간을 조금 허비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쪽에 좀 치중돼 있던 상황에서 예. 일본이나 싱가포르는 ISSB가 이렇게 의무화 과정을 권고하는구나 라는 거에 따라서 자기 나름의 의무화 관련된 작업들을 했어요. 사전 취재를 좀 했구나. 법 개정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일본만 해도 지속 가능성과 관련된 정보를 작년에 의무적으로 이런 내용은 우리나라식의 사업 보고서에 집어넣어라 예. 라는 게 돼 있습니다. 일본이 밸류 프로그램만 선도한 게 아니고요. 지속 가능성과 관련된 정보 공개서도 선도해 나갑니다. 우리는 좀 아쉬운 좀 거죠. 남들 하는 거 보고 하자. 뭐 그런 스탠스 아닐까요? 우리가 지금 앞서 나갈 수는 없어요. 그래, 물론, 제일 물론. 효율적이지. 일본은 사실은 남들 하는 거 예. 딱 1년만 뒤에 우리 한국의 따라가자. 국가 전략입니다. 패스트 팔로워. 예, 그렇고 이제 일본이 사실은 그런 글로벌 스탠다드에 잘 부합하려는 좀 예. 앞장서려는 그런 경향도 있고 일본도 제조업 중심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상당 부분 금융이라든지 우리가 조금 경제 구조가 다르니까 예. 다른 면이 있겠죠. 그런데 한국은 어쨌든 철강, 정유, 화학, 반도체까지 한국의 먹거리인 주요 산업들이 기후위험이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네. 조금 운신의 폭이 좁은 게 사실이고요. 그러나 뭐 이제 CBAM 같은 거, 탄소국경 조정제도 이런 것들이 단계적으로 이제 적용이 되면은 뭐 일단 정유나 철강 같은 경우는 바로 적용이 되거든요. 유럽에 수출 안 하면 되지, 뭐 유럽에 공장 만들면 되지. 이런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결국은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국의 기업들의 기후변화 대응을 좀 가속화시키기 위해서 정부 규제가 좀 촘촘하게 세밀하게 짜질 필요는 있다라는 게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안 그러면 기업들은 스스로 그런 규제를 맞추는 그런 자발성을 발휘하지는 않아서 결국은 그 규제가 현실화됐을 경우에 그 기업이 불이익을 직격으로 맞을 수 있으니 그렇죠. 연습시켜보자는 취지세요? 현실이라고 보는데요. 기업이 얼만큼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해야 되지 조금 의문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긴 한데 삼성전자나 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아리백을 선언을 했습니다. 네. 선의에 따라서 했을 수도 있고 공급망의 소위 주요 판매처가 요구하기 때문에 했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런 조건을 이행하는 게 쉬운 조건이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한국에서 안 되고 있습니다. 왜? 재생에너지가 충분히 공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사회 전체 시스템 변화인데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재생에너지의 확대는 시스템 변화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이게 촉발되는 건 기업이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투자와 관련된 이 부분에서 중요한 예. 연관돼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이게 공시라는 걸 보면 그거 뭐 난 공시라는 건 평생 들어보지도 못한 분들도 많이 계시고 관심도 안 가지고 지금 안 보던 분도 계시겠지만 이 정보 공개를 왜 하냐라는 쪽에 대한 의미를 그런 데서 찾아야 된다. 한국도 이게 먹고 사는 문제다. 네. 기후변화를 위한 선의도 중요하지만 당장 먹고 사는데 삼성전자가 공장을 한국보다 미국에 더 많이 짓는다. 일자리가 한국보다 해외로 많이 빠져나간다. 네. 이거 우리나라한테 안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한국만 그런 정보 공개를 하라고 그런 거냐. 미국도 하고 유럽도 하는데 한국이 그거를 우리만 늦출 수는 없는 거니까 결국은 기업들이 기후변화에 대응에 대한 경쟁력을 빨리 강화시키도록 유도하는 게 답이 아니겠냐. 야, 그러니까 그건 맞는 말씀이긴 한데 당장은 하여튼 그래도 우리는 또 게다가 굉장히 친환경적인 산업 환경이냐 그런 것도 아니어서 규제가 강하면 강할수록 사실은 뭐 유럽이나 이런 데가 좀 유리하고 우리는 더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는 높지 않을까요? 그래도 기업들 입장에서 그래서 이런 거 없으면 딱 좋겠다. 참고로 이제 그렇게 생각하진 않겠습니까?
기업 이익이 감소한다고 그래갖고 모든 주가가 빠지고 이런 건 아니지만 네. 주가로 좀 말씀드리면요. 경제방송에 출연을 또 했으니까요. 예. 기후 관련된 공시가 의무화됐을 때 각 국가별로 기업이 감소에 관련된 예상을 한 논문이 나왔거든요. 그래요? 네. 근데 사이언스지라는 이게 이제 기업 무슨 재무학회 논문이 아니라 글로벌 사이언스라는 저명한 과학 저널에 나왔는데 그 우리나라보다 많은 나라가 러시아나 남아공이나 멕시코 이런 나라들이고요. 러시아 생각하시면은 가스프롬 네, 뭐 그런 회사들이 당연히 많다 보니까 벌금 맞아서 기업이 아니죠. 그런 회사들은 온실가스 배출을 많이 하니까 네. 그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 금액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금액을 아까 배출량 1톤당 얼마다 라는 쪽에 사회적 합의를 이루려고 해서 노력을 하고 있죠. 네. 그 금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국 기업들의 이익 감소 폭이 꽤 상위권이에요.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나라들 소위 말해 선진 증시는 아래쪽에 있어요. 그 그러니까 기업들의 이익 감소 폭은 준비가 더 잘 돼 있다는 뜻이고 구조도 다르고 준비도 잘 돼 있는 편이 있죠. 준비를 할 게 뭐 있어요? 배출을 하면 하는 건데. 아니 재생에너지 관련된 비중 이런 것들이 유럽에서 훨씬 더 많이 늘어났고 수월하죠. 유럽이 러우 전쟁으로 이제 가스 가격이 급등하면서 사실 고생을 했고 그 와중에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죠.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뭐 가스나 뭐 석탄이나 원자력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꾸준하게 늘어난 건 재생에너지니까 그런 부분에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조금 아쉬운 면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저는 그런 게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 되게 걱정스러운 측면인데 많이 좀 안 알려져 있다 생각했죠. 이게 글로벌하게 이런 규제로 다 가면 우리도 대응을 안 할 수는 없을 거는 같고 이럴 때는 우리가 빨리 하는 게 낫겠습니까? 천천히 지금 정부의 전략 남들 하는 거 보고 2년 뒤에 간다. 너무 신지훈 박사님을 우리가 믿는 거 아니에요? 그린피스에서 나오셨어요.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열심히 해야 된다고 얘기하지. 전략적으로 우리는 남들 눈치 보고 약간 함정 질문 같은 기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어차피 갈 길이면 빨리 해야 되는 게 맞긴 한데 중소기업들 입장에서는 그런 관련 인력이라든지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데 비용도 꽤 많이 들고 결국은 당장 도입했을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포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도저히 못 맞춘다라고 좀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단계적 방식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데다 돈을 써야 됩니다. 정부 재정이. 뭐 이제 선거가 어저께 끝났는데요. 이제 뭐 기후 대응 기금 이런 부분들도 양당의 공약이 나왔는데 기후 관련된 활동을 지원하는데 정부 재정을 쓰겠다. 그런 쪽에 좀 지원이 됐으면 좋겠어요. 중소기업들이 기후 관련된 공시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비용들 이런 부분들 교육이라든지 시스템 이런 쪽에서 지원을 하는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야 결국에 나중에 그 기업들이 수출을 하고 먹고 살 테니까. 그럼요. 대기업들은 지속가능 경영서 내면서 계속 어떻게 보면은 글로벌 어떤 리스크에 되게 예민하잖아요. 이미 감지를 하고 내부적으로 대응을 해 간다고요. 표현을 안 하고 있을 뿐이죠. 근데 사실 중소기업들은 모르고 있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분명히 그럴 때 좀 단계적인 시간 확보를 해줘야 될 것 같고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2대 국회에서는 좀 달라지는 거나 혹은 일정이 빨라질 만한 그런 건 혹시 없어요? 일단 먼저 기후공시 관련된 쪽 말씀드리면 관련된 공시를 의무화시켜야 된다라는 게 21대 국회에서도 국회의원 몇 분이 발의를 했었지만 통과가 안 됐어요. 안 됐을 때 이유가 ISSB 2023년 6월에 나왔는데요. 그거 나오는 거 보고 하자. 뭐 이런 것들이 이유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KSSB 아닌 뭐 중앙간 4월 혹은 상반기에 나온다고 하면은 사실은 이제 그런 법 개정 자체는 조금 무의미해질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법으로서 의무화시킨다고 하면은 근데 그거 아니더라도 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영 활동 즉 ESG 전반에 대한 규제를 좀 강화하는 ESG 기본법 이런 법도 사실 21대 국회에서 추진하다가 안 됐거든요. 그래요. 지금의 야당은 찬성하는 입장이고 여당은 원칙에는 찬성하나 기업의 이제 과도한 규제에 대해서는 우려한다라는 쪽으로 입장이기 때문에 기후투기도 만들고 국회에서 기후 관련된 활동 많이 하겠다고 약속을 했으니 그런 부분에 합의를 좀 이루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은 있습니다. 박사님 저 꼭 이 규제와 관련된 건 아니지만 이제 이 환경과 관련한 두 가지 큰 목소리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지구를 살리는 길이니까 좀 더 규제하고 우리도 불편하지만 계속 그 룰에 담아가면서 좀 빡빡하게 해야 기술 발전도 되고 그래야 전체적으로 친환경 인더스트리가 만들어지지 않겠느냐는 주장과 한쪽에서는 그 말 알겠는데 그거 되겠습니까? 지금까지도 맨날 발표만 하면 20년 후에는 이렇게 하겠다고 하지 내년에 어떻게 하겠다는 건 항상 없잖아요. 이제 그리고 뭐 하기로는 했는데 당장 언제부터 합니까? 하면 항상 3년 후에 하고 항상 5년 후에 하고 마치 우리의 다이어트처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언제부터 할 거야라고 하면 생각 좀 해보고 뭐 그게 결국 안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이런저런 관세나 이것도 지금 엄포를 놓긴 하지만 실제로 매기기 시작하면 그 관세 물고 들어오면 물가가 뛰고 서민들이 힘들어질 거 아니겠어요. 지금 유럽에서 러시아 가스만 잠깐 안 들어왔는데도 저 난리이고 다시 석탄 떼자고 난리인데 결국은 안 될 거라고 보고 그쪽에 베팅도 좀 하는 게 기업 전략으로서는 맞지. 되는 걸로 봤다가 나중에 이거 다 의미 없어지고 오히려 그러면 우리 다 이거 갈아엎은 거 다시 만들 수도 없고 기업은 경영은 냉정하게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 의견에 대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의견에 대해서 말도 안 되진 않죠. 말을 좀 됩니까? 아닙니다. 저도 어디서 아주 일부 극렬 그 반환경주의자들이 그런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다닌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일침을 좀 놔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 유럽도 사실은 뉴스를 보면 야 이렇게 규제하다가 우리 못 살겠다. 좀 풀어줘라. 뭐 그런 반응들도 있더라고요. 예, 뭐 사실은 이제 구글링을 하시면은 반 ESG 활동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뭐 블랙록이 뭐 뭘 탈퇴했다더라. 블랙록이 뭐 ESG란 용어를 안 쓰겠다더라. 그리고 올 6월까지가 지금 올 6월에 EU의 그 의회 선거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마냥 상당히 지금 소위 말해서 우파 그분들이 집권할 가능성이 높죠. 높죠. ESG 피로감을 주장하면서 그런 것들이 계속 오래 있을 거예요. 뭐 불가피하다. 근데 이제 뭐 블랙록이라든지 투자운용사 얘기까지 하면 너무 길어지지만 그쪽은 이제 가치보다 실리를 따라 움직여 왔고 ESG를 좀 마케팅의 수단으로 활용한 측면이 없지 않기 때문에 지금 작금의 그들의 어떤 행태를 또 그렇다고 너무 또 그들이 많이 변했다라고 보기보다는 원래 그랬는데 그런 거다 정도로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자기들의 자산을 늘리기 위해서 ESG 홍보 수단으로 강조하다가 지금 막 소송이 들어오고 뭐 그러다 보니 또 어렵다 보니까 한 발을 빼면서 우리는 그냥 우리한테 돈을 맡기는 그 위탁자들을 위해서 그 책임을 다할래 라는 쪽으로 발을 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지니까 거기에 너무 또 정치적 의미, 뭐 ESG 가치의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먹고 사는 문제와 이게 이제는 동떨어지지 않았다. 연결된다. 관련돼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관련된 질문인데 그러니까 한참 ESG나 이런 게 저는 먹혔던 이유가 그게 곧 오히려 돈이 된다. 그러니까 투자자들도 이렇게 돈을 투자해야 돈이 돼요. 그러니까 돈이 되니까 거기에 돈이 몰리고 그러니까 미국의 정유회사들도 야 투자받고 거기 주가 올리려면 우리도 뭐 쇼잉이라도 해야지. 그렇게 해서 이제 조금씩 바뀌었다는 느낌이 드는데 요즘 그게 이제 잘 안 먹히니까 다들 돈도 안 되는데 우리가 구호로만 할 수는 없다.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돈이 되는 환경이 되느냐 아니냐가 관건일 것 같은데. 그렇기도 하고 또 2%가 가끔 하는 그 삐딱선 얘기가 기본적으로 친환경을 만들려면 소비를 안 해야 되는데 소비는 계속하고 소비를 줄여야죠. 우리가 전 세계에서 탄소 많이 배출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만든 거 미국인 유럽인들이 갖다 사다 쓰니까 만드는 거지. 그거 니들이 만들어라고 하면 탄소 배출 거기서 되는 거지 탄소 배출이 안 되겠어요? 그러니 그건 우리가 배출한다기보다는 결국은 그 발출의 근원인 소비 욕구와 소비 성향이 배출하는 건데 그러면 스스로 자기들끼리 생활비를 줄여서 그래야지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는 걸 유럽인 미국인이 해야지
좋은 승용차 타고 가서 모여서 네. 회의하고 비싼 커피 마셔가면서 요걸 어떻게 규제해야 되나라는 식의 이런 회의를 해서 만든 이 결과물이 인도와 중국과 제3세계를 설득할 수 있겠냐 근본적으로. 정확한 지적이세요. 예. 그러니 그런 식의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자체가 결과적으로 이거 안 된다는 얘기다. 다들 오케이 다 옳은 말이야라고 따라도 될까 말까인데 벌써부터 이 안에서 이런 식으로 갈라지는 게 이런 불손한 생각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예, 있다. 그런 극렬 그 반환경주의자들이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일침을 놔주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반환경 긍정주의자가 아니고 말씀하시는 와중에 제가 약간 고개 끄덕이면서 정확한 지적이라고 말씀을 이미 드렸는데요. 네. 일단은 펀드 일단 그쪽 블랙롱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예. 투자에 좀 국한해서 투자 포커스를 하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ESG 펀드가 수익률이 좋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럼 ESG 펀드에 담는 종목들이 수익률이 좋아야 된단 말입니다. 예. 근데 ESG에서 특히 우리가 뭐 거버넌스가 좋은 그게 아니라 환경 관련해 생각해 보면은 상식적인 관점으로는 태양광 풍력 주식, 전기차 주식을 넣어야 되잖아요. 예. 그렇죠? 예. 우리나라만 봐도 배터리 주식 우리나라 조금 약간 이런 변동성 여러 문제가 있지만 배터리 회사들 예. 최근에 테슬라 그다음에 태양광 풍력 회사들은 금리에 취약해요. 음. 금리가 올라가면서 작년 10월달 급락을 했거든요. 왜? 예.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해서 태양광 풍력 발전 프로젝트 가야 되는데 음. 금리가 변하면 이게 IRR이 변하면 또 아직 안 할래 못 할래 다 네. 프로젝트가 넘어가거든요. 사실은 지금 보면은 안 좋은 환경들을 많이 겪으면서 그 예. 환경이 이제 경제 투자 환경을 겪으면서 사실은 그 시행착오라고 볼 수 있죠. 겪어가는 과정이라고 좀 봐요. 예. 그게 2021년까지만 해도 뭐 태양광 관련 주식 이렇게 올라갔다가 작년 재작년에 뭐 이렇게 떨어진 거거든요. 네. 보니까 이게 남는 게 없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고. 물론 최근에 뭐 에너지 관련 뭐 유가 관련된 주식들이 뭐 많이 오른 것도 아닙니다만 주식 오른 건 사실은 매그니피션트 7 저 테슬라 빼고 예. 선생님 투자 좀 하시나 봅니다. 빅테크잖아요. 예. 그렇죠. 예.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화석연료 업체들과 어떤 재생에너지 업체 간의 싸울 문제는 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시장 자체가 죽지 않았다고 보죠. 우리나라도 지금 해상풍력에다가 180조를 투자하겠다고 지금 정부가 PF를 지금 만드는 데 있어서 정책성 금융자금, 모험자본 어떻게 하겠다 이런 방안을 내놓았거든요. 3월 달에. 예. 결국 시행착오를 좀 겪으면서 갈 네. 거라고 보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지구의 지구의 날을 생일을 맞아서 맞아서 우리가 지구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 지구는 수십억 년 동안 우리를 위해서 많은 걸 해줬는데 사실 우리가 지구를 위해서 해준 게 별로 없어서 예. 오늘 그 그린피스의 신지훈 박사님 모시고 이런저런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그린피스에서 나오신다고 해서 네. 그런 얘기만 하시겠구나. 그러나 우리는 오늘 지구 생일이니까 이런 얘기 좀 그래도 들어주자. 라고 생각했는데 생각했는데 안 그렇죠. 오, 네. 야, 나름 그 현실성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업들의 측면에서도 준비를 해야 고민할 게 한다는 있고. 설득력도 갖고 계시고. 네. 그래서 저희가 그린피스를 좀 후원을 좀 할까 했더니 그런 것도 안 받는다고 하고. 개인 후원은 받습니다. 개인 후원은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예. 자, 또 그게 하지 마. 당분간 언더스탠딩의 후원을 멈추시고 예. 그린피스로 당분간 그린피스로 갑시다. 네. 네. 그린피스. 특히 이제 올해 지구의 생일이니까 네. 오늘 하루만이라도 네. 뭐 언더스탠드에서 파는 후드티, 네, 뭐 네. 티셔츠 그냥 안 하셔도 됩니다. 매우 오늘은. 품질 좋고 입으면 다 멋있게 든다는 소문 나서 사고 싶으시겠지만 잠깐만 멈추시고 그런 거 소비 안 하는 게 친환경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다 생활비 아끼시고 소비를 줄이셔서 그린피스를 후원하자. 좋습니다. 네. 뭐 오늘 하루만이라도 뭐 그런 거 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예. 지구의 생일을 위해서. 네. 자, 신준 박사님, 네. 하여튼 뭐 잘 배웠습니다. 이런 변화가 있구나. 한번 또 저희가 변화 있을 때마다 좀 업데이트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정책 변화는 우리가 알아야 정부한테 그럼요. 대응을 하라고 또 압력도 그럼요. 넣고 그래야 또 되지. 그냥 아는 분들만 알아서는 또 안 될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오늘 잘 배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